자, 그럼 지금부터 이완영 교수님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이환영입니다. 저는 이제 크로노스 그룹에서 표준을 보급하는 스탠다드 에반젤리스트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담당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로노스 그룹의 인공지능 관련된 표준과 GPU 컴퓨팅에 관련된 표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로 소개드릴 표준은 오픈CL이라고 하는 표준, 그리고 SQL, 그 다음에 오픈VX, NNEF 이 4개의 표준을 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로노스 그룹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크로노스 그룹의 모토는 Connect Software to Silicon입니다.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API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부분의 표준을 주로 제정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업체와 소프트웨어 업체, 또 컨텐츠 개발 업체, 산업계를 리딩하는 업체들이 모여서 만든 이제 오픈 컨소시엄입니다. 네, 크로노스 그룹 자체는 비영리 기관이고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로만 운영이 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어떤 기업이든지 기관이든지 회비를 내고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크로노스 그룹의 모든 표준은 로열티가 없습니다. 이렇게 로열티가 없는 이유는 크로노스 그룹이 가지고 있는 지재권 정책인데요. 특허에 관련된 기술을 표준에 넣었을 경우에 그 특허를 기증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그렇게 그런 모델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표준 관련되어서는 특허 관련 소송을 회원 간에 하지 못하는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제정된 표준에 대해서 제품 개발을 하는데 회원의 경우에는 꽤 자유롭게 지재권에 대한 걱정 없이 구현을 할 수 있는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크로노스 그룹의 표준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크로노스 그룹의 표준은 첫 번째가 그래픽스 관련된 표준이 많습니다. 뭐 제일 유명한 게 오픈GL이죠. 데스크탑의 그래픽스 엔진인 오픈GL, 그리고 오픈GL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집어넣는 오픈GL ES, 그리고 오픈GL ES를 웹용으로 만든 이제 웹GL, 그 다음에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든 오픈GL SC가 있고요. 뉴 제너레이션 오픈GL이라고 부르는 벌칸이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날이라고 부르는 사이언티픽 비주얼리제이션을 위한 표준화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또 다음 그 그룹의 표준으로는 3D 어셋 표준이 있겠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파일 포맷이 되겠습니다. 콜라다, 그리고 GLTF 이런 파일 포맷들이 있고요. 또 역시 이제 최근에 시작한 워킹 그룹인데 3차원 전자상거래 데이터 포맷으로서 데이터 어셋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위한 표준으로는 오픈 XR이 있고요. 데스크탑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한 VR, AR 디바이스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포터블 XR용 표준으로 오픈 XR이라는 표준을 갖고 있습니다. 패럴렐 컴퓨테이션, 그러니까 병렬 처리, 컴퓨터 비전, 추론 엔진, 머신러닝을 위해서 사용되는 표준으로는 오픈CL, 그 다음에 SQL, 오픈VX, NNEF, 스피어 같은 표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린 표준들은 크로노스에서 액티브한 표준들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이미 제정이 완료돼서 더 이상 이제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지 않는 그런 표준들의 경우에는 여기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크로노스 그룹의 병렬 처리 표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노스 그룹에서는 이걸 통칭해서 컴퓨팅 가속 표준이라고 부르는데요. 산업계에서는 병렬 처리 그리고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에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큽니다. 모바일부터 시작해서 또 나아가서는 이제 데스크탑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또는 이제 고성능 무슨 슈퍼컴퓨터까지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컴퓨터에서 하나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컴퓨팅 병렬 처리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 인공지능 기술로 인공지능 관련 이제 응용이 굉장히 이제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그 병렬 처리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크로노스 그룹에서는 이와 관련된 표준으로 이제 이 그림과 같은 이제 세트의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NNEF라고 하는 표준이 있는데 NNEF는 뭐냐면 학습된 네트워크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가 완료가 된 뇌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겠습니다. NNEF란 표준은 이런 학습된 네트워크를 서로 교환하기 위한 파일 포맷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고수준의 랭귀지 API가 있습니다. 고수준의 랭귀지 API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그램을 짤 때 하이레벨 랭귀지로 직접 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이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사이클 또는 시클이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시클의 경우에는 C++ 랭귀지로 병렬 처리, 그 다음에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 이종 컴퓨팅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시클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VX라는 표준이 있는데요. 오픈VX는 컴퓨터 비전 API입니다. 이 컴퓨터 비전 API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랭귀지랑은 조금 다르게 그래프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기반의 비전과 추론, 가속 표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노드에서 이 프로세싱하고 그 다음 노드에서 이런 프로세싱하고 그 다음 노드에서 이런 프로세싱을 하고 데이터를 나누어서 뭐 이렇게 그래프 형식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정의하면 그것을 다시 실행 코드로 바꾸어주는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API가 OpenVX가 되겠습니다. 하위 계층에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하위 계층에는 직접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기능을 갖춘 API들이 있는데 GPU를 컨트롤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세대 오픈GL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벌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벌칸 안에는 GPU를 사용해서 그래픽스 렌더링을 한다든지 계산하는 컴퓨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어라고 하는 파일 형식 표준이 있는데요. 스피어는 LLVM에 기반한 중간 표현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 완전히 기계 코드라고 할 수는 없고 기계 코드와 소스 코드 중간에 약간 어셈블리 언어 비슷한 언어로 표현되는 스피어라고 하는 중간 저장 포맷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위에 오픈CL이라고 하는 C 기반, C++ 기반 프로그래밍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나 C++로 커널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자연스럽게 병렬 처리,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이 가능해지도록 만들어집니다. 오픈CL은 굉장히 넓게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ARM 계열 CPU, 인텔 계열 CPU 모두 오픈CL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GPU에서도 오픈CL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엔비디아, AMD, 모바일용 GPU를 만드는 ARM 말리, 삼성전자, 퀄컴 등 다양한 GPU 벤더의 칩들에서 오픈CL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FPGA, 여러분들 그 칩 설계하고 테스팅하는 목적, 이밸리에이션 목적으로 많이 쓰는 FPGA에서도 오픈CL을 사용할 수 있고,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칩들에서도 오픈CL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프로세싱 파워에서 오픈CL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응용 프로그램이 CPU에서 실행되다가 GPU가 굉장히 놀고 있는 GPU 자원이 있다. 그랬을 때 그 GPU 자원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네, 다음은 모바일이나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컴퓨터 비전 또는 인공지능 추론 엔진이 어떻게 가속될 수 있는지
그런 가속을 도와주는 크로노스 표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좀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맨 윗레벨은 NNEF입니다. 예를 들면 딥러닝 엔진에 의해서 이미 공부가 학습이 된 네트워크를 가져다가 임포트를 하겠죠. 그리고 임포트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방법은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일종의 컴파일을 해서 컴파일된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 코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오픈VX 같은 API나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이 학습된 NNEF 데이터를 임포트하고 그 라이브러리가 실행되는 환경으로 추론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그 뉴럴 네트워크를 임포트해서 C++나 뭐 C가 됐든 C++가 됐든 어떤 코드로 함께 넣고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코드를 컴파일해서 실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 모두 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결국 하부에서는 하드웨어 가속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오픈CL을 지원하는 하드웨어다. 그러면 당연히 GPU, FPGA, DSP 또는 오픈CL 데디케이트 하드웨어 등에서 이런 것들을 가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가속하는 하드웨어에서는 추론을 하는데 예를 들면 카메라 인풋을 센서링 된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가속이 가능한 환경에서 학습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론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먼저 첫 번째 단계로 NNEF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딥러닝, 머신러닝 엔진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에서 학습을 한 데이터들을 나중에 응용 프로그램을 짜서 추론 엔진을 만들 때 만약에 다른 엔진, 예를 들면 파이터치로 학습을 한 데이터를 예를 들면 카페에서 추론 엔진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짜고 싶다 할 때 결국은 카페가 임포트하는 기능들을 각각의 임포트한 기능들을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추론 엔진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NNEF가 하고자 하는 거는 전형적인 표준의 모습이죠. 트레이닝 어떤 딥러닝 툴을 써서 학습을 시켰든 간에 그것을 NNEF로 세이브만 한다면 이 딥러닝을 학습한 엔진과 독립적으로 내가 추론 엔진의 응용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둑 엔진이다 하면 알파고를 통해서 학습된 엔진을 가져다가 NNEF로 세이브를 해서 내가 그 알파고로 학습된 뇌 데이터를 가지고 바둑 응용 게임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알파고로 학습됐던 파이터치로 학습됐던 카페로 학습됐던 상관없이 응용 프로그램과 학습 엔진을 독립시킬 수 있는 기능이 NNEF 때문에 생겨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추론 엔진과 응용 프로그램을 분리시키는 것 외에도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학습 자체를 중간 정도 단계에서 학습 엔진을 교차해서 다른 엔진을 가지고 학습을 추가했을 경우에 그런 활용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활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런 추론 엔진과 학습 엔진을 구분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커다란 강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NNEF와 유사한 표준으로 이제 ONNX라는 표준이 있습니다. NNEF는 표준이고요. ONNX는 표준이 아닙니다. 표준이 아니고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오픈소스 프로젝트로서 이제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으로 같이 개발을 해서 소스를 오픈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능들이 상당히 이제 픽스가 되어 있어요.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오픈소스로 소스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관련된 응용에 쉽게 어태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NNEF의 경우에는 스펙이 있는 표준이 되겠습니다. 표준이 돼서 그리고 다양한 하드웨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 다양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오퍼레이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확장성이 넓다 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NNEF하고 ONNX가 무슨 경쟁적인 관계냐?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ONNX와 NNEF 둘 사이 간에 데이터를 컨버전할 수 있는 오픈소스 코드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NNEF2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구들이 잘 갖춰져서 에코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NNEF는 파일 포맷이기 때문에 쉽게 임포트하고 또는 익스포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오픈소스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텐서플로어, 그다음에 카페2, 임포트 익스포트가 다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있고요. ONNX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임포트 익스포트가 됩니다. 그리고 신텍스 파슨 밸리데이터, 그러니까 이 NNEF 데이터가 제대로 잘 만들어져 있는지 체크하는 밸리데이터라든지 오픈VX, 아까 컴퓨터 비전 그래프 API라고 말씀드렸죠. 오픈VX에서 붙여가지고 NNEF 네트워크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오픈VX 실행 환경, 이런 것들은 오픈소스로 제공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NNEF 모델주, 이건 모델주라고 하더라고요. 왜 동물원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NNEF를 써서 할 수 있는 샘플 데이터 세트를 이제 공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NNEF 제품들을 이제 임포트 익스포트 해보면서 학습이 잘 되었는지 또는 인퍼런스가 잘 되는지 체크할 수 있는 샘플 트레인드 데이터 아카이브가 만들어져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걸 NNEF 모델주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사용해서 자기의 엔진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그런 것 같이 이제 안전이 매우 중요한 세이프티 크리티컬한 응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디자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렬 처리 또 헤테로지니어스 컴퓨팅을 위한 C++ 패럴렐 언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템플릿이 됐든 라이브러리가 됐든 어떤 형태가 어떤 형태도 좋습니다. 이제 같이 빌드하는 입장이 된다면 이제 우리가 응용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C++ 코드로 만들게 되겠죠. C++ 코드로 만들게 되고 이것들을 이제 템플릿이나 이런 걸 써서 이제 라이브러리로 만들게 되는데 이런 만들어진 코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 관련된 템플릿으로 만들어진 코드에 대해서 C++ 템플릿 라이브러리가 붙고 그것이 이제 CPU 컴파일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컴파일 된 다음에 컴파일된 머신 코드가 CPU에서 실행되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다른 하드웨어에서 가속시키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사이클로 되어 있는 컴파일러를 씁니다. 그리고 사이클로 되어 있는 템플릿을 쓰고 그 코드를 하나의 코드를 가져다가 그 코드로 만들어서 시클 컴파일을 하면 시클 컴파일한 결과가 결국은 오픈CL 백엔드가 오픈CL에서 가속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CPU가 됐든 GPU가 됐든 FPGA가 됐든 DSP가 됐든 어떤 하드웨어든지 간에 오픈CL을 지원하는 하드웨어에서 전부 가속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클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가속을 할 수 있는 아주 포터블한 표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클 소스 코드를 이제 만들게 되면 다양한 이제 플랫폼에서 실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텔에서 인텔의 원 API라고 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면 시클로부터 어떤 CPU가 됐든 또는 쿠다 플러스 PTX 그다음에 또는 오픈CL 스피어 V 코드로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코드 플레이의 툴을 사용하면 이 코드가 오픈 C++ 코드가 만들어지고 C클로부터 오픈CL 코드로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코드 플레이의 컨버전 툴을 통해서 인텔 CPU, 인텔 FPGA, AMD GPU, 암말리 등등의 여러 가지 툴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드, 오픈CL 코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스피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작동을 하는데, 스피어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FPGA로 유명한 회사죠. 자이링스의 트리시클이라고 하는 발음의 장난이죠. 이제 세발자전거 트라이시클처럼 트리시클이라는 툴을 통해서 오픈 MP로 갈 수도 있고요. 또는 오픈 CL로 컨버전해서 오픈 CL로 컨버전한 데이터들을 코드를 당연히 FPGA에서 포팅해서 FPGA에서 실행되는 응용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는 그 힙시클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쿠다 쪽이나 오픈MP 그리고 ROCm이라고 하는 데이터로 만들어서 다양한 GPU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툴들 외에도 최근에는 새로운 툴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픈VX는 크로스밴더 컴퓨터 비전 추론 API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API는 시퀀셜 하거나 이런 그런 프로그램 랭귀지 API 형식이 아니라 그래프 기반의 그 AP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비전 또는 영상 처리를 하는 노드들이 이미 정해져 있는 만들어진 노드들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노드들을 엮거나 또 새로운 노드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NNEF CNN 노드, 그러니까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노드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NNEF 노드를 여기다 추가하게 되면, 예를 들면 여기서 인풋이 카메라 인풋이 들어왔는데 이 인풋 들어온 것을 전처리를 무엇을 하고 전처리한 것의 데이터 한 줄기는 이쪽으로 보내서 무슨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내서는 인퍼런스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추론을 해서 이거는 무엇이구나 라고 인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예를 들면 비전 노드에서 이쪽에 CNN 노드가 얼굴을 찾는 인공지능 엔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이 얼굴을 찾은 얼굴의 위치에 대해서 얼굴 있는 부분만, 예를 들면 이쪽 노드에서 위치를 그걸 인풋으로 가져다가 얼굴만 컬러를 보내고 나머지는 흑백으로 한다든지, 이게 그래프 API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냐면 각각의 벤더들은 이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를 처리하는 데는 어떤 것이 옵티멀하겠다라고 각각의 벤더의 하드웨어 구조나 이런 것에 맞춰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 이런 오픈VX 코딩으로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은 하드웨어가 약간 달라져도 다양한 플랫폼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코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상위 레벨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컴퓨터 비전 환경이 되겠죠. 네, 오픈VX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소식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 최근에 2019년 10월 달에 1.3이 릴리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뉴럴 네트워크 익스텐션이 추가가 됐고요. 네, 그리고 오픈CL과 인터오퍼레이션, 그러니까 같이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픈VX 런타임을, 오픈VX를 오픈CL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표준 인증 테스트도 같이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됐지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이제 세이프트 크리티컬하는 응용을 위해서 기능들을 많이 줄이고요. 그 줄여진 기능들의 핵심적인 기능만 남겨놓은 세이프트 크리티컬한 버전도 릴리즈를 같이 했습니다. 네, 또 함께 공개된 게 있는데요. 라즈베리 파이 3 그리고 4 모델 B용 오픈VX 1.3 오픈소스 코드가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픈VX를 예전에는 당연히 PC 환경 이런 데서밖에 사용해 보시지 못했을 텐데, 이제 라즈베리 파이 같은 이제 인베드 시스템에서 써보실 수 있다. 튜토리얼이나 샘플 코드 이런 것들을 공개가 됐으니까 이제 쉽게 오픈VX를 배워서 쓰실 수가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CL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CL이
이제 광범위하게 보급이 되고 그 오픈CL을 지원하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폭넓게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 회사들을 그러니까 인공지능 부분, 병렬 처리 언어 부분, 그 다음에 데스크탑 앱 부분, 과학 부분이야, 분자 모델링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머신러닝 컴파일러, 비전 이미징, 그 다음에 수학 모델, 매스메티카, 매틀랩 등등등등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오픈CL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C 언어 기반의 커널 랭귀지였어요. C 표준으로 따지자면 C99 기반이었는데 최근에는 오픈CL이 C++ 기반으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오픈CL과 좀 뭐라고 할까요? 대칭점에 있는 제품이 이제 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쿠다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제품이죠. 그렇죠? 표준이 아닙니다. 근데 쿠다와 비교하자면 쿠다는 당연히 엔비디아 GPU에서만 실행할 수 있고, 또 엔비디아 GPU 중에서도 이 모바일용이나 인베디드 시스템용에서는 실행되지 않고, 엔비디아의 GPU를 하더라도 데스크탑에서만 실행할 수 있었던 반면에, 오픈CL은 엔비디아의 데스크탑 뿐만 아니라 모바일용, 이 많은 회사들의 디바이스에서 다 실행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네, 그래서 오픈CL은 결국은 이제 하위 계층의 병렬 처리 프로그램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C 또는 C++로 결국 오픈CL로 된 코드를 컴파일을 하고 나면 각각의 GPU나 DSP나 FPGA나 멀티미디어 하드웨어나 이런 데서 DSP든 뭐든 간에 그런 데서 실행할 수 있는 코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올해 3월에 오픈CL 3.0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오픈CL 3.0은 상당히 표준이 이렇게 새로운 버전을 만들 때 나오는 어떤 특성하고 굉장히 다르게 표준이 발표됐는데요. 어떻게 됐냐면 오픈CL 1.2가 있었고요. 당연히 1.2 이후에 쭉 버전들이 발행되었고 2.0대 버전들이 쭉 발행이 됐는데 1.2 이후에 모든 기능들을 다 옵션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는 핵심 기능만 남겨놓고 오픈CL 3.0이다 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능들을 확 줄인 겁니다. 1.2 때는 요만큼 있었다면 2.0 때는 2.0, 2.1, 2.3 여기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겠죠. 늘어난 부분을 다 옵션으로 빼놓은 겁니다. 옵션으로 빼놨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C++를 실행할 수 있도록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요. 오픈CL 1.2는 그냥 오픈CL, 예를 들면 제가 하드웨어가 있는데, GPU가 있는데 GPU 드라이버를 바꿨어요. 바꿔서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오픈CL 2.0 드라이버가 오픈CL 3.0 드라이버로 업데이트가 되는 순간 내가 짜놓은 오픈CL 2.0 프로그램은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픈CL 1.2 프로그램은 다 실행할 수 있겠지만 2.0대 프로그램들은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0 드라이버를 인스톨한 다음에는 지금 2.0에 이 기능을 지원하는지 이 기능을 지원하는지 쿼리를 해서 물어보고 나서 지원하는구나, 지원하니까 이 기능 써야지 안 써야지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능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핵심 기능만 드라이버에 제공하면 되는 거죠. 벤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이 간단해졌습니다. 집중해야 될 일이 딱 생긴 거죠. 그렇죠? 대신 그 나머지 부분들, 지금 옵션으로 빠진 부분들은 조금 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책임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CL을 사용하는 좋은 예제 프로젝트가요. 구글이 텐서플로우 라이트를 오픈CL로 옮겼습니다. 오픈CL로 옮겼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텐서플로우 라이트는 원래 스마트폰용으로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CPU에서 돌거나 아니면 오픈CL ES 하드웨어에서 돌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오픈CL ES가 아니라 오픈CL에서도 실행할 수 있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하고 났더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다
CPU로 하는 것보다는 약 4배 정도, 그리고 이전에 오픈GL 하드웨어로 쓰는 것보다는 약 2배 정도 더 성능 향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질문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스마트폰이나 이런 환경에서 이 오픈CL을 다 쓸 수가 있느냐? 네,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오픈CL API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은 사실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요, 그 GPU 벤더들이 뭐 안드로이드하고 무관하게 이 오픈CL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루트를 구멍을 이제 열어놓게 됐어요. 그래서 오픈CL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GPU 벤더가 제공하는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오픈CL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이런 딥러닝,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텐서플로우 라이트 같은 것들을 아주 쉽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최근에는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컴파일러들이 아마존, 인텔, 페이스북, 구글 비슷한 형태의 어떤 공통적인 플랫폼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죠. NNEF가 됐든 뭐 ONNX가 됐든 간에 데이터들을 머신러닝 트레이닝된 머신 데이터를 가져다 놓고요. 프론트엔드에 그래프 레벨의 코드로 만들어서 그래프 옵티미제이션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출력을 오픈CL이 됐든 쿠다가 됐든 뭐 LLVM이 됐든 이런 그 실행 코드, 준 실행 코드를 제네레이트 해내면 이것들을 가져다가 당연히 이제 오픈CL을 지원하는 하드웨어, 쿠다를 지원하는 하드웨어, LLVM을 execute 할 수 있는 하드웨어에서 가속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추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게 좀 볼만한 것들이 이제 구글의 XLA 플랫폼인데요. 구글의 XLA 플랫폼에는 MLIR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스피어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살펴보면요. 이 부분에 MLIR, 여기서 ML은 머신러닝이 아니고요. 멀티레벨 인터미디에이트 리프레젠테이션이에요. 멀티레벨 인터미디에이트 리프레젠테이션에서는 스피어를 기반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스피어 V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스피어를 예전에 잠시 설명했는데, 좀 전에 설명을 했는데, 스피어는 LLVM 기반의 중간 표현, Intermediate Representation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기계어는 아니고요. 기계어에 가까운 랭귀지인데, 스피어, 그러니까 LLVM에 기반해서 만든 표준이 스피어라고 하는 표준을 만들었는데, 스피어 중에서 특별히 벌칸에서 돌아가는 스피어를 스피어 V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글의 MLIR은 스피어 V, 그러니까 벌칸 하드웨어에서 가속이 될 수 있도록 해놓은 그 계층을 따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면 스피어 V가 이제 머신러닝의 핵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오픈CL이고요. 스피어 V 같으면 이제 벌칸 하드웨어가 되겠죠. 어떤 환경이든 간에 내가 벌칸이 됐든 오픈GL이 됐든 MLIR이 됐든 간에 오픈CL이 됐든 사이클 C++로 되어 있는 사이클이 됐든 뭐든 간에 LLVM으로 가든 뭐로 가든 중간 관계가 뭐든 뭐 클랭으로 가든 어떻게 됐든 간에 최종 목적지가 스피어로 저장될 수 있다면 무엇이 가능해지냐면 다시 스피어 크로스 컴파일 통해서 메탈이 됐든 다이렉트X 벌칸 포터블리티를 통한 익스큐션을 할 수 있으니까 윈도우스 환경의 다이렉트X 환경이든 애플 맥킨토시의 스피어 메탈 환경이든 또는 오픈CL이 가능한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것들 또는 최근에는 오픈CL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인공지능 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FPGA라든지 이런 것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크로노스 그룹은 참여를 원하는 모든 기관에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는 보시다시피 업계를 리딩하는 업체들이 모여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내는과 동시에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련된 기술의 동향을 얻는데 크로노스 표준보다 더 좋은
레퍼런스는 없다고 생각돼요. 여러분들 참여를 하신다면 사업의 기회라든지 또는 전 세계 기술의 동향이라든지 대기업들의 동향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신생기업들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내용들의 대부분은 크로노스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이 발표 자료도 공유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 중에 나왔던 각종 자료, 데이터 주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 다운로드 받아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이완영 교수님 발표 강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